지난달 25일 백남기 농민이 끝내 사망했다. 물대포에 쓰러진 지 317일 만이었다. 시민들은 운구차를 호위했다. 혹시 모를 경찰의 시신 침탈 시도 때문이었다. 주변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갑자기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가족들이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던 지난 300여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경찰이었다. 대한민국은 조문도 허락이 안 되나요?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가족들은 부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분명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원인 명명직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그래서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시민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이 모였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검 압수영장 시효. 혹시 모를 불상사를 시민이 막자며 뜻을 모았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외면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두 모였던 거였습니다. 이거 조끼를 다 하루 1시간이라도 동참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밤차를 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부검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힘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그리고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해 다녀갔다. 유족이 지키는 장례식장은 지상 3층.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이곳은 지하 1층이다.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이 노숙을 하며 이 앞을 지켰다. 어젯밤 각자 제주와 전남 곡성에서 상경한 두 청년. 기자회견하는 거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 친구는 열을 다 채우고 간다고. 네.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항상 적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네가 일을 저지르면 책임을 전가하면서 덮으려고만 하는 경찰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백남기 농민의 빈소 안내에는 아직까지 발인 날짜도 장지도 없다. 한 달 가까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냥 아빠를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뭐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백남기 농민의 고향 전남 보성. 조용하고 한적했을 시골역 앞에 성난 민심이 걸려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으로 갔던 백남기 농민이 한 장 영정사진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전문하시고 그러면 우리 다리 안 깨니까 요 옆에서 하시면
지역 농민들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었다. 농민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백남기 농민이 누구보다 앞장서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그 중요한 이슈는 작년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공약했던 뭐 21만 원은 뭐 진즉 물 건너 가버렸고 쌀값 폭락, 그다음에 농산물 주요 농산물 체계가격 보장을 또 법제화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쌀값 보장, 공약 지켜라, 뭐 이런 게 중요 이슈였죠. 5대째 살아온 오래되고 소박한 시골집.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예요. 꽹과리는 주인이 즐겨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난쟁이 멧돼지가 이쪽에 많아가지고 새벽이면 농작물 많이 해치니까 혼자 이렇게 멧돼지 쫓고 그런 꽹과리고, 원래 흥이 좀 있으셔서 그 뭐 사진에 보면 징치고 있듯이 꽹과리를 다 치셨어요. 농민의 활동을 하며 절친했던 후배 최영추 씨도 지난해 함께 광화문에 있었다. 그날 또 시위 중에도 그 상여 뒤에 농악대를 따라가면서 계속 나랑 둘이 춤추고 갔거든. 저기 종각까지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선배는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버렸다. 오래 비워져 있었지만 정갈한 살림살이. 아버지 백남기는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늘 편이 돼주던 든든한 존재였다고 한다. 이웃에 사는 작은 어머니가 오며 가며 집을 돌봐주셨다. 그 요새 저러고 있은 게 내가 텔레비를 보고 정치에 대해서 뭐냐 나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무식인데 텔레비를 보고 무엇을 저가 보고 무엇이 이라고 저라고 하대 그러면 다 저가 가르쳐주는데 요새 내 눈이 빠져 귀가 빠져 저가가 없으면 어두워져 버려. 캄캄해져. 그러니까 나이 많은 조카는 세상 이야기 해설사였다. 절대 참말로 너무 요만한 굿다간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어른질로만 갈라가지 헛걸음을 안 쳐. 안 쳐. 내가 적어 나온 사람 적어 나왔는데 참말로 다른 사람 거기에도 전향반도 친구한테 다 적어 나왔을 거지. 여기가 밀밭인데 밀 수확하고 여기 동네 동생한테 형수 씨가 이 사건 이후로 이 여름에 이제 사료작물로 이제 빌려줘가지고 30년 가까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심던 밀밭이 자풀로 무성하다. 1980년대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뛰어든 백남기 농민. 작년 11월 14일 아침에도 밀밭부터 둘러보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한다. 여기는 공동영자하고 각자 지역에서 우리 밀 좀 심고 가지고 우리 밀에 대한 어떤 그 남경님 뜻을 계속 이어가기로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지난 5일 한남대교 남단 차로를 경찰이 막아섰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트럭을 몰고 광화문 정부청사 앞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다. 전국 농민회 농민들은 쌀 수입 반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항의 집회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 예정이었다. 쌀값이 작년 얘기로 20년 전 가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30년 전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 뒷걸음질 쳐버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어찌고 짓겠습니까?
이미 이틀 전 집회 신고를 해두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갑자기 경찰이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에서는 예견된 여러분들의 불법 집회를 경직법 6조, 도교법 5조 1항 등에 따라 즉시강제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들 도로 맞아. 도로는 뭐 하는 곳이야? 지나가는 곳이야. 왜 막아? 경찰은 농민들이 싣고 온 쌀을 문제 삼았다. 집회에 신고된 용품이 아니란 것이다. 전농 측은 쌀을 농민의 상징물로 싣고 가는 것이라 공문을 미리 보냈었다. 모두 밟지 마! 밟지 마! 나랑! 이렇게 해놓고 이게 농민들 탓이니까 순순히 가서 끝나면 되잖아. 끝내면 되는데 왜 막아놓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왜 우리한테 폭력인 원이 뒤집어 씌우면서 국민들 탓을 돌리려고 해요? 어? 이게 경찰의 함정이에요? 경찰이 파는 함정 우리 파준 거야? 그러면 안 돼! 왜들 그래?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가을마다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호소는 쌀값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농민 농민들은 23시간 밤샘 대치를 이어갔지만 결국 광화문으로 가진 못했다. 왜 경찰들이 너희들 집에 오가서는 니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어? 우리가 올라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막어. 부끄러운 놈들. 아니 국민들 지키라. 정치권에서 한 번도 누워갖고 얘기를 안 하고 토론을 해도 수임사는 딱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도 막 한번 농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하면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전날 내린 비에 실하게 여문 벼가 누웠다. 올해 농사는 풍작이었다. 4년 연속 풍작, 그리고 4년 연속 쌀값 하락. 농민의 얼굴은 수심에 차 있다. 쌀농사를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갈아엎어야 될 것인가. 사실적으로 들을 보는 이 마음들이 다 이래 좀 풍부하고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낙심이 심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여기 매달리다시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아니 농사 지놓고 제가 못 받는 그 농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그 쌀농사 짓겠어요. 요즘 농민들은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 못하다고 한탄한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쌀값은 17만 6천 원, 올해는 13만 원대로 추락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게 찍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또 찍어주고 후회하고, 사실 그게 우리의 농심인 것 같아요. 17만 원 쌀값을 21만 원대로, 지난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다. 그 공약을 지키라며 백남기 농민이 참여한 것이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였다. 미리 차벽을 설치한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시민을 향해 가공할 위력의 물대포를 퍼부었다. 시민을 정조준한 직사살수에 유해물질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였다. 저녁 7시경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 그를 구하려던 시민들을 향해서도 직사살수는 계속됐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백남기 농민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이송 직후 찍은 CT 영상. 오른쪽 뇌에 넓게 혈종이 보인다. 당시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판정했다. 의무 기록만으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피부가 찢어지고 그 밑에 뼈가 깨지고 그 밑에 경막이 찢어지고, 그래서 그 밑에 특히 브리징 베인이 찢어진 게 또 이제 아주 전형적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소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리징 베인이 찢어지고 그 밑에 혈종이 차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두개골 그 부위에 충격을 받아서 생긴 경막하 출혈이지.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에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기록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의 병사 판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백선아 교수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거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부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요. 내용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쓰셨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왜 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병사냐 외인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입니다. 외상 후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선행 사인은 외상이다. 그렇다면 백 교수님, 이 급성 경막하 출혈도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에 맞춰서 외인사라고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네, 백남기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다르게 썼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지침은 인정하면서도 백남기 농민만은 다르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 물어봤다. 실례하겠습니다. 저 뉴스타파 목격자들 변호정 계신데요. 아까 이러한 경막성 뇌출 같은 경우에 외인사라고 원래 적으시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게 적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적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전문의로서 이렇게 적으셨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많은 유가족분들도 납득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다 말씀드렸어요. 네?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네? 교수님. 서울대병원 다른 동문들이나 후배들도 전부 다 외인사라고 말을 하는데 왜 교수님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못하시는 건가요? 말씀 못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백 교수의 병사 판정은 경찰이 부검을 밀어붙이는 빌미가 됐다. 사망 원인 논란 속에서 경찰은 재심 청구 끝에 부검영장을 발부받았다. 유족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부검영장이었다. 재직 시절 영장판사 경험이 있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조건부 영장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일단 법원이라는 데가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법이 이렇다라고 선언을 해서 분쟁을 강제로라도 종료를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의 가장 주류가 대체적인 것이 유족과 협의하거나 뭐 유족의 의사를 듣거나 희망을 뭐 확인하거나 유족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부검영장이 사실 애초에 문제가 된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부검을 하겠다는 거고 유족에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라는 걸로 해서 책임을 원래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지고 판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유족한테 떠넘겨버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선 부검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것인지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신뢰를 쌓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셔.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관계가 100만씩 모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족하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유족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가지고 충분히 존중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경찰이 양보하세요. 그게 순리입니다. 유족과의 협의는 이미 영장에 나와 있는 집행 조건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거 실례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공정비인데요. 그 남당리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25일 전에 여기서 하실 건가요? 아니 아까 계속 저 의회 질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25일 이전에 무조건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의회 답변한 걸 그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협의가 아니면 아니 그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속기록에 그렇게 표현된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럼 저도 조금 쉬어야죠. 네. 아니 아까 속기록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네.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충분한 협의라는 게 어떤 협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유력하고 협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협의가 되는 건가요, 확실하게? 나중에 인터뷰하시죠. 부검 자체를 거부하는 가족과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부검영장 발부 이후 모두 6차례 경찰은 서면과 방문을 통해 협의의 형식을 취했다. 사람 죽여놓고 여기 왜 왔노? 자, 나오세요. 왜 왔어? 사람 죽여놓고 여기로 왜 왔어?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과 협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경찰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전부터 같은 논리지만 어쨌든 살인범이 그런 부검 영장을 청구한다라거나 저희 아버지 몸에 다시 손을 댄다거나 그런 걸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는 의견도 그러니까 뭐 유엔 그 특보도 그렇고 변호사의 변호사님들도 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각계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검을 강행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물대포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더더욱 응할 수 없죠. 지난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6일 서울대병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피해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이다. 20일 후 같은 검사가 같은 내용의 영장을 한 번 더 보냈다. 그런데 경찰 7명의 이름이 있던 피의자란에 성명 불상이 등장했다. 경찰이 아닌 제3의 피의자를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건 검찰이 피의자를 경찰로 보지 않고 있다는 1차적인 어떤 징표인데 게다가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백남기 선생님께서 어떤 경찰의 물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를 밝힌다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지난 8, 9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경찰은 부검을 강행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최루탄에 쓰러졌는데도 부검을 요구했다. 동료 유족의 반대에도 시신 탈취 후 부검하고 화장해버리기도 했다. 지금도 의문사로 남은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경우 장례식장의 벽을 뚫고 들어와 시신을 탈취해갔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거는 이 가면 부검하면 그냥 자기들 장례 치르고 가버리니까 이걸 우선 안 뺏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완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소통도 안 되고 그걸 풀고 하는 거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간 경찰은 강제로 부검을 실시한 뒤 자살이라 발표했다. 삶에 대해서
동료들은 지금도 박창수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물대포에 막 쓰러진 게 다 영상도 나가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갖다 실시는 탈퇴가 뭐. 당장 내일 모레 아무 진단 받고 있는데 살인자가 찌기면서 칼 찍어 죽었다 해도 아무리 죽었다 다 안 한다니까. 그렇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난 1996년 등록금 동결, 대선 자금 공개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나섰던 연세대 2학년 노수석이 사망했다. 당시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은 폭력적이었다. 시위 도중 대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진실을 알고 싶던 가족은 부검에 합의했다. 다음 날 심장 이상으로 사인이 발표됐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타살 등의 의혹들은 사라졌다. 그 발표는 마치 시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 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망한 원인은 심장이 정지로 사망한 것이지만 시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찰과사항이 있지만 사망에는 영향을 안 준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틀에서는 노석군의 사망을 규정 지은 것이죠. 유가족은 장례를 연기하고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했으며 노수석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라는 부검 결과만 되풀이해 답변했다. 부검이라고 하는 전문적 그 의견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열받아서 싸우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증언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과잉 진압이었는지.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은 거죠. 과잉 진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부검 결과 밝혀진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사망 원인을 볼 수 없다. 경찰이 구호 요청을 무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했다. 네. 그게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부검 결과가 이후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100%를 배제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쓰러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 누워 계신 과정 동안 사망에 이르기까지가 그럼 과연 그것만 온전하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몇 %가 기왕력이나 본인의 어떤 소인 때문에 작용했는지가 이제 평가될 텐데 그걸 의사가 감정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할 수 없으면 그냥 5대5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대포 직사로 쓰러진 것이 사망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지만 몇 프로의 인과관계가 가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 50%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일부 쓰러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 사인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망하신 거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백남기 농민은 지난달 24일 사망 하루 전날 중환자실에서 칠순을 맞았다. 물대포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조촐하게 마을 잔치 벌여놓고 꽹과리치며 흥을 돋웠을지도 모른다. 형님 연세가 지금 몇이오? 어? 일은 넘었어? 아니 안 넘었어. 비슷 어건데 그럼 올해 1인이요? 응? 올해 1인이면 저 갑장이네 갑장. 양경님하고. 생전 백남기 농민은 건강하게 살다 편안하게 세상 떠나기를 건배사로 즐겼다. 언제까지 고인을 차가운 안치실에 두어야 하는 건지 농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진짜 눈물을 안 봐. 범하는 그 소리 더러운 소리 더러워도 그 쓸데없는 소리 더러워하니까 눈물을 안 본다고. 아 고인이 죽었으면 어떻게 이게 죽은 사인은 확실하잖아. 돌아가신 사인은 확실해. 그러면은 어떤 놈 책임지고 나선 놈이 있어야지. 그게 없잖아. 어떤 놈이 나선 놈이 없잖아. 책임지고 나선 한 놈도 없어. 무조건 그게 생각해. 뭐
뭐 부검한다고? 그거 위해서 뭐 하는데? 병 있었는가 없었는가 부검한다고? 죽일 놈들 아니야, 죽일 놈들.